우리는 성공하는 모습이나 정상에 오르는 것만 생각을 하지 힘든 과정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신경 끄기의 기술입니다. 2018년 6월에 출간됐고요. 지은이는 마크 맨슨, 이 양반이 200만 명이 넘는 파워 블로거이면서 CEO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책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뭘 해야 할지 모른다, 이것보다는 뭘 포기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짓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구분짓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것하고 연관이 있냐면 실제로는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누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는 게 힘들어지겠죠. 분명 힘들지 않은 삶인데도요,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하고 비슷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책은 고통이나 문제를 덜어주는 것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고 내려놓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겁니다. 광고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하는 말에서도 그렇듯이 이 세상 자체가요, 부족한 것에 초점이 항상 맞춰져 있어요. 이게 바로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만드는 일종의 상술인 거예요. 저희는 거기에 맨날 당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들은 거기에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런 거죠. 너는 이런 거 없지?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이런 것 좀 가져야 되지 않겠니? 또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거 다 하고 살아. 넌 뭐 하고 있어? 또는 이것만 있으면 당신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저희들을 혹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제목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자 되는 법. 자, 여기에는 베이스에는요, 우선 나는 돈이 없다, 이 전제를 깔고 보겠죠. 돈이 많아도요,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뻐지고 싶다, 이 말에는요, 지금은 예쁘지 않다라고 생각 중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각종 미디어 SNS 보면은요, 자랑질하는 거 이런 거 정말 많이 보고 있죠. 그러면서 차책을 해요, 스스로. 나는 왜 쟤네들처럼 저렇게 살지 못하지? 자, 집중하고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는 신경을 꺼야 나를 구하고 나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장난 같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긍정적인 경험을 원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고,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자, 곱씹어 보시고요, 되돌아서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즉, 뭔가를 바라는 행위는요, 내가 가지지 못했음을 강조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행복을 받기를 바라지 말고 사랑을 나누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은이는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린 대부분의 시간을 신경 쓸 필요 없는 일에 지나치게 신경 쓰느라 몸부림까지 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일종의 오지랖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부터는 신경을 끄시되 효과적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고 지은이는 정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요, 문제없는 삶은 없습니다. 대신에 좋은 문제들로 가득한 삶을 한번 꿈꿔보시라고요. 성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즐기고 싶은가 보다 어떠한 고통을 견디고 싶은가가 정말로 맞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모습이나 정상에 오르는 것만 생각을 하지 힘든 과정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수많은 SNS에서 보고 있는 그 많은 부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자고 일어나서 항상 저러고 있지. 여러분, 저 사람들도 정말로 힘들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것만 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마시자고요. 우선은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을 먼저 하세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자존감 없이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특별하다면 아무도 특별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맞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미스 코리아처럼 생겼다면 누가 이뻐 보일까요? 아닐 거예요. 설마 여러분들도 평범하거나 평균에 속한다고 할 때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상위 1% 안에, 상위 0.1% 안에 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러한 강박관념 내려놓으세요, 제발. 자, 그걸 내려놓으면은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큰 자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고통을 피하는 방법 따위는 없어요. 내가 선택한 고통이 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선택한 결과로 나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선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해 보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기준 역시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실 건가요?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자, 이 구절 되게 멋있죠? 외워두세요. 분명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지은이는 이러면서 삶을 변화시킬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남에게 책임이나 원인을 추궁하지 말고 내가 져라. 단, 내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 모두가 내 잘못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지은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닐 수가 있고 그냥 내 감정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항상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실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옳은 것을 찾지만 말고 조금 덜 틀린 것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옳아야 된다, 맞아야 한다,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내가 옳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틀렸지? 이렇게도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러면요, 굉장히 사람이 겸손해지고 삶이 겸손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예요. 실패했다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저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성공을 하려면요 실패를 감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어떤 일이든지 시작해보세요. 시작을 해야 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걱정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나 실패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감수해야 내가 정말 원하는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은이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돈이 없거나 남의 집 소파에서 자는 게 실패가 아니다. 그럼 뭐냐? 새로운 계획을 세웠는데 밀고 나가지 않는 거. 이게 실패다. 지은이가 한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기준을 내 안에서 세우세요. 남들의 평가 이런 거에 세우지 마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거절은 인생의 기술이다. 하나의 가치, 하나의 기준을 선택하려면요. 나머지를 거부하거나 버려야 돼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기대지도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거절 잘하는 법이라는 책으로 영상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마지막이에요. 결국 우린 다 죽는다. 이제 뭐 염세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실 삶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삶을 충실히 사는 사람은요 달라도 뭐가 다르거든요. 자,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주목받는 것과 성공하는 것, 이거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다른 겁니다. 성공을 해야 주목받는 거,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 방정식을 세우시면 안 돼요. 실패를 했어도 주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방점을 찍으실 건가요? 자, 한때는 이 멀티플레이어라는 게 굉장히 유행처럼 사용된 적이 있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박지성, 이영표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아마 이런 말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일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성공할 수 있다고 굉장히 떠들었어요. 근데 만능은 아니에요. 내가 만능일 수도 없고요. 만사를 전부 다 잘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라면. 저기 앞뒷말이 좀 안 맞죠? 결국에는 그 박지성, 이영표 이런 사람들은요 축구 자체를 잘한다는 거였어요. 포지션은 위치일 뿐이지 축구를 잘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뭐든지 다 잘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이것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면서 떠들어왔거든요. 그것이 어떤 굉장한 능력이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일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개인 여가도 즐기면서 스포츠 몇 개 정도는 할 줄 알면서 악기도 잘 다루고 집에서는 굉장히 헌신, 말하기도 힘든데 그런 사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가요? 잠깐만, 아니면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더 이상 찾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게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가치를 두고 먼저 해야 될 것과 그 뒤에 해야 될 것, 이거 정리하세요. 동시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 멀티태스킹, 컴퓨터에서 나온 용어죠. 컴퓨터의 멀티태스킹도 결국 CPU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시간을 쪼개서 하나씩 하는 원리예요. 단 그 쪼개진 시간이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짧다는 거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경끄기라는 이 책은요 자신의 인생의 그동안 가치를 내가 어디에다 무엇에다가 주고 살았는지 정말로 진지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했었고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까지도 되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또 나는 지금까지 편한 길만 찾아다녔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가치를 두고 기꺼이 가야 할 길을 외면한 채 남들이 가기에 나도 따라갔었던 이거 좋아 보이는데? 그 선택의 길이 나를 더 힘들게 했음을 정말로 이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 저는 이 책을 핵심 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댓글,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정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